여기 설명을 해외에서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코카콜라 캔으로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것을 한번 봐보십다. 그래서 유튜브 했고요. 전체 화면 보기. 자, 지금 여기는 뭐냐면은 코카콜라 캔 위에 아주 조용조용하게 위에 굉장히 무거운 그 덤벨을 올렸습니다. 지금 현재 안 부서지고 있죠?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 왜냐하면 아직 항복 능력에 도달한 게 아니기 때문에 라고 이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다가 지금 우리가 귀쑤시개 비슷한 걸로 약간 톡 쳐버릴 거예요. 임퍼펙션, 불완전성을 주는 거죠. 이때 불안전성을 얘가 시그마 Y까지 아직 도달하지 않았는데 아마도 PCR, 그러니까 항복 응력엔 도달하지 않았지만은 좌굴 응력에는 이미 도달한 상태예요. 그런데 얘가 워낙 지금 수직도가 완벽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수직도를 약간 흐트려 주는 거예요. 흐트려 줬더니 아, 이게 뭐야? 그죠? 좌굴하중은 자기 응력보다 훨씬 더, 다시 한번요. 이게 좌굴입니다. 이 하중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하중보다 훨씬 더 작은 데서 좌굴이 발생한 거예요. 좌굴 현상입니다. 의미를 알겠죠? 견디고 있는데 이쑤시개로 잠깐 건드렸더니 자, 지금 현재의 모양은 어디에 가 있냐 하면은 얘가 항복 응력이 여기인데 항복 응력 이 여기인데 좌굴 응력이 있어요. 좌굴 응력을 보통 FCR이라고 부르는데요. 근데 좌굴 응력에는 위에 들고 있는 것이 이 정도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좌굴이 발생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약간의 좀 전에 1000분의 1, 1500분의 1 정도의 임퍼펙션, 불안전성이 존재할 경우에 갑자기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미 덤벨을 들고 있는 건 요 정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약간만 임퍼펙션, 그렇게 흠을 주게 된다면은 이 좌굴 강도를 초과한 거기 때문에 찌그러지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근데 요게 자굴 하중 미만이다. 만약에 하나를 내다 버리고 하나뿐이 없다라고 하면 얘가 찔러도 다시 원상복구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자굴 하중 미만이니까 탄성 영역 내에 있습니다. 하지만은 얘가 두 개를 올렸어. 그러면은 찔러도 원상복구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파괴가 발생하니까.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 설계에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라고 했습니다. 설계에는 주로 기둥이라든가 보 혹은 보기둥에 많이 사용합니다. 보 같은 경우에서는 횡력을 받기 때문에 충력을 주로 안 받아요. 그래서 이게 큰 영향은 못 끼치지만은 기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둥을 할 때 우리가 기둥이 양쪽에 있는데 우리가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로 가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뭐? 핀 조건, 핀이란 것은 이렇게 기둥이 돼 있는 경우, 고정단, 고정단은 이렇게 박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롤러 조건이 있습니다. 핀은 롤러고, 어, 풀이고, 핀이란 것은 이렇게 힌지 조건을 얘기합니다. 힌지 조건. 롤러가 아니죠. 이거 조금 했는데요. 그럴 경우에 양단을, 우리가 기둥이 있을 때 양단을 우리가 보통은 가정을 합니다. 얘는 더 핀에 가까운 것 같아. 얘는 풀이가 가까운 것 같아. 이건 뒤집어 놓은 거죠. 밑에가 보통은 고정이고 위가 풀이 캔틸레버 형식인데 이건 뒤집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얘가 받는 하중들을 보면은 양쪽의 경계 조건에 따라 가지고 경계 조건에 따라서 경계 조건이 핀하고 핀인 경계 조건에서는 위에 무게를 요거를 받아요. 예. 그리고 한쪽이 고정이고 한쪽이 자유단일 경우에는 요거 하나를 받죠. 한 개. 요거는 세 개. 양쪽에 고정이고 핀인 경우에는
두꺼운 거 해가지고 한 뭐 좀 어느 정도 받고 가장 큰 하중을 받는 경우는 자, 고정과 고정인 경우가 가장 큰 힘을 받습니다. 양쪽 끝을 꽉 잡아줬을 경우가 가장 큰 힘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나 기둥 설계하기 너무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기둥의 기본 원리는 이러한 축 하중, 자중을 견디는 게 기본 원리예요. 우리가 굳이 철근 콘크리트를 써서 기둥을 만들 필요는 없어요. 이게 쇠라도 잘 만들 수가 있다면. 예. 근데 기본 원리는 어떤 것이 가장 큰 하중을 받을까? 그리고 가장 큰 하중을 받으려면은 픽스 조건이 돼야 되고 일반적으로 고정 양쪽을 꽉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요거를 우리가 탄성 복원된다 그러니까 탄성 영역이니까 탄성은 대부분 손으로 풀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손으로 풀어봤더니 자 다음과 같이 그 응력 자굴 하중이 다음과 같이 L 자승분의 파이 자승 EI라는 혹은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를 유도하는 것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와요. 유도하는 거. 야, 이 PCR, FCR을 구해라 라고 하는데요. PCR이란 것은 자굴하중 단위가 뉴턴이고요. 예. FCR이란 것은 자, 우리가 응용역학, 재력학에서는 응력의 단위를 시그마라고 씁니다. 콘크리트 분야에서는 응력의 단위를 스몰 f라고 씁니다. 작은 f. 강구조공학에서는 응력의 단위를 라지 f라고 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나라마다 쓰는 그 분야마다 자기 나와바리마다 쓰는 기호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주로 강구조, 쇠로 만든 구조물 에서 자굴링이 쇠는 자기가 콘크리트보다 훨씬 더 10배나 큰 강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콘크리트가 40을 견딘다 그랬으면은 쇠는 400을 견딘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효율적이에요. 예. 효율적이란 얘기는 작은 단면적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콘크리트로 10이라는 단면적을 만들어야 되는데 쇠로 만든다면 1이라는 단면적을 가지고 기둥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얘기를 하면은 기둥이 얇아지면은 호리호리해지면은 뭐가 발생한다? 자굴이 발생하기 쉽다. 그래서 강구조공학은 호리호리한 구조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굴이 발생하기가 쉽다. 그래서 자굴이 처음이자 끝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강구조공학에서는 응력을 다음과 같은 대문자 F라고 쓰고요. 콘크리트에서는 소문자 F라고 씁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설계 강도 FCK라고 합니다. 예. 예, 응용역학 혹은 재력학에서는 항복 강도 시그마 Y, 뭐 시그마 A 허용 응력 뭐 이런 식으로 씁니다. 얘네들은 F 값을 강구조공학, 쇠를 다루는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는 이걸 다 다뤄야 돼요. 왜냐하면은 자, 우리가 클라이언트들이 우리한테 얘기해 줬습니다. 야, 1층에 너무 우리 건물 이렇게 했는데 1층에 기둥이 너무 두꺼운 것 같아. 그래서 개방성도 떨어지고 사용성도 떨어지는 것 같아. 기둥의 좀 부피를 좀 줄여줄 수 없겠니? 라고 얘기했더니 우리 기술자가 얘기했습니다. 이게 안전한데 왜 그러세요? 지금 1m짜리 직경으로 만들었는데 이거보다 더 줄이면은 불안합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1층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1층은 상가로 쓰거든요. 공간이 넓어야 돼. 기둥이 기둥의 직경이 작았으면 좋겠어. 그럼 재료를 바꿔야죠. 예, 재료를 바꾸는데 재료를 만약에 쇠로 바꿨어. 그러면 단면적을 10분의 1로 줄였어요. 그런데 쇠는 뭐가 발생하기 쉽다? 가늘고 길기 때문에 좌굴이 발생하기 쉽다. 그래서 그 좌굴 응력을 FCR이라고 한다. 대문자 쓰는 거예요. 좌굴 응력이에요. 좌굴 응력은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 하면은 이 값은 뭐냐면 탄성 계수를 얘기해요. elasticity. 탄성 계수가 탄력이 있는 정도예요. 탄력이 있는 성질입니다. 그래서 콘크리트가 탄력이 있는 성질, 쇠가 탄력이 있는 성질, 재료마다 다 다릅니다. 재료에 따라서 바뀌는 거죠. 네. 근데 요 밑에 보면은 R분의 KL이라고 했는데요. L이란 것은 기둥의 길이입니다. 얼마나 기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죠? 네. 그런데 이건 길 장자를 쓰고요. 그러면은
이 기둥의 두께는 뭘로 나냐면 좀 전에 회전 반경으로 나타냅니다. 가늘다라고 해서 세장이라고 합니다. 세자. 분모에 세자가 들어가고 분자에 장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장비라 그러고요. 람다 이퀄 R분의 L. 그죠? 그런데 그냥 L은 요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좀 전에 봤을 때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L 값은 다 똑같아요. L 값은 다 똑같죠. 그런데 실질적인 L 값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걸 유효 길이라고 부릅니다. effective length. 유효 길이에 따라 가지고 K 값을 곱해줍니다. 0.7, 0.5, 2, 1 곱해주면은 요 점선으로 된 길이가 있어요. 이걸 실질적인 유효 길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양쪽을 꼭 잡아줬을 경우에는 길이가 요 자굴하중을 구할 때 이 길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요 길이를 씁니다. 길이가 줄어든 거죠. 그죠? 줄어든 효과. 뭐 K 값을 0.5를 곱해줌을 해서. 그러니까 이 경우는 자굴이 잘 발생하지 않으면 더 큰 하중을 견딜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양쪽이 고정인 경우에. 하지만은 다음과 같이 한쪽이 고정이고 한쪽이 프리, 자유단인 경우는 실제적인 길이가 자굴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길이는 실제 길이는 L인데 우리가 자굴에서 고려하는 길이는 얘 길이는 2배예요. 그러니까 자굴이 발생하기 쉽다는 얘기예요. 뭐냐 얘기를 하면은 한쪽이 고정이고 한쪽이 자유인 경우는 이렇게 작은 무게뿐이 못 견딘다는 얘기예요. 자굴이 발생하니까. 예. 그래서 KL을 가지고 유효 길이라고 그러고 요걸 자굴 하중이라고 부릅니다. 자굴 강도. 근데 여기다가 단면적을 곱해준다? 뭐 하면은 뭐가 되는 거죠? 자굴 하중. 예, 자굴 하중이 됩니다. 예, 자굴 하중. 예, 요게 PCR 또는 FCR 여기는 같은 얘기를 썼네요. 둘 다 강도의 개념으로 쓴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요 공식을 외워야 되고요. 자, 공식을 나는 외우는 게 정말 싫다. 아니면 시험 문제에 주관식으로 나온다. 라고 하면은 어떤 주관식이 나오냐 하면은 자, 이렇게 간단한 경우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 자굴하중 관계식을 유도하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예, 이게 앞에 네 가지 형태의 기둥에 대해서 유도하는 게 있어요. 탄성적으로 유도해요. 그러니까 오일러 방정식이란 것은 탄성적으로 휘었을 때 그게 곡률과 모멘트의 관계를 가지고 자유물체도를 그리고 해보면은 결국은 이 방정식이 유도가 되고 자굴하중이 다음과 같이 유도가 될 수가 있어요. 예. 예, 유도를 여러분들 재력학 시간에 엄청나게 유도를 많이 했을 겁니다. 다음과 같이 자굴하중을 유도해라 라고 해서 건축구조기술사에 116회 2018년도 구조기술사 문제로 나와요. 이걸 유도하는 거. 예. 유도하는 방법이 나와 있죠? 이렇게 양쪽에 이게 힌지 롤러인 경우에 유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했을 때 이게 가운데 임퍼펙션 불안전성이 주어졌을 때는 가로로 휘니까 휘어서 압축에 의해서 파괴되는 게 아니라 휘어서 파괴가 되니까 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평형 방정식을 가지고 탄성 평형 방정식을 가지고 여차여차 풀어보면은 다음과 같은 자굴하중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 구하는 것은 여러분들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이것을 유도해라 라고 나오는 것은 기술사 수준의 문제에서 나오고 여러분들 기사 수준의 문제에서는 어떤 수준으로 나오냐면 이것도 다 기술사 문제고요. 공무원 7급에도 많이 나오죠. 7급이랑 9급 문제랑 다를 바가 없어요. 예. 근데 여러분들은 일단은 기사부터 해야 되고 F부터 탈피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공식들을 자굴 공식이 뭐냐라는 것이 설명하는 것이 나와 있고요. 한번 볼까요? 기사 문제 어떻게 나왔는지. 기사 문제에서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토목기사 2017년도 문제입니다. 옛날 문제라고 깔고 오지 마세요. 옛날 문제은행에서 계속 그대로 나옵니다. 기사 시험은 노동부에서 관할을 하기 때문에 음, 국토부, 과기부의 말을 안 듣습니다. 서로 간에 나와바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과 같은 자굴하중에 대해서 n값에 대한 것으로 틀린 것은 라고 했습니다. 유효 자굴 길이입니다. 유효 길이.
유효 길이 좀 전에 K 값을 구할 때 쓴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K 값, KL 해서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좀 전에 여러분들 공식을 여튼 K 값에 대해서는 알아둬야 됩니다. 몇 가지 외워둬야 되는데 K의 자승 못 구한다라고 했으면 77에 뭐 49로 나눠주면 2 정도 계산기가 해주니까요. 기사 시험 같은 경우에. 그리고 또 다른 문제를 또 봐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 문제를 한번 봐봅시다. 기사 문제입니다. 오늘 또 레포트 3문제 내지 4문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연습하지 않은 이론적인 것은 길거리 스트리트 파이터를 만나면 다 죽습니다. 차라리 이론을 안 배우고 몸으로 싸움을 배우는 게 더 낫습니다. 여러분들 혼자서 공부하는 것이 나중에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시행착오에 의해서. 너무 이론만 배우고 실습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실습은 뭐죠? 문제 푸는 거예요. 다음과 같은 길이가 8m고 이거 잠깐 조금 계산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스크린 캡처로 난이도가 상이네. 난이도가 왜 상일까?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길이가 8m이고 단면이 3, 4인 직사각형 단면을 가진 양당 고정인 장주입니다. 장주는 버클링, 좌굴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장주인데 양단이 고정이고 그림 그립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머릿속에 상상하는 것으로는 손으로 풀면은 오답이 나올 가능성이 무조건 그림으로 그려야 돼요. 공식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수학을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림을 잘 그리는 것이 남들이 알아볼 수 있는 그림. 그림 잘 그리는 사람들은 수학은 이미 다 잡아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역학도. 그래서 단면이 직사각형인데 한 면이 3이고 한 면이 4이고 길이가 8m인 장주가 있을 때 자굴 응력은 얼마냐라고 했습니다. 자굴 응력. 우리가 자굴 응력을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은 L 자승분의 파이 자승 2i라는 공식. 그걸 외웠다고 가정을 합시다. 아직 못 외운 사람들이 많은데 일반적으로 여기서 L2 자승분의 파이 자승 2i 그냥 L을 쓰면 안 된다 라고 했고요. 입니다. 그래서 L 자승 파이 자승 2i라는 공식은 외워두고요. 만약에 이게 유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기술사의 유도 문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냥 L이 아니라 L2다. L2는 뭐냐면은 요 길이의 반이다. 요게 L2다라는 얘기죠. L2는 길이가 반이니까 4를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 파이 자승 2i에서 i 값은 재료는 그냥 다 정해져 있고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i 값을 써야 되는데 i 값은 뭐냐? 라고 했을 때 12분의 bh 자승이다. 얘기. bh 3승. 예. 근데 h 값을 4라고 쓰면은 h 값을 4라고 쓰면은 i가 4일 때 i가 h 값을 3이라 썼을 때보다 훨씬 더 큽니다. 예. 그런데 L이 이렇게 더 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P가 4일 때가 P가 3을 집어넣었을 때보다 훨씬 더 크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예. 여기에다 집어넣은 게 PCR4, PCR3이란 얘기예요. 예. I 값을 4를 요거를 집어넣었을 때, BH4, 요걸 집어넣었을 때, H 값을 3을 집어넣었을 때. 다른 얘기를 하면은 P가 4가 되기 전에 P3에서 찌그러진다는 얘기예요. 더 작으니까. 그죠? 자굴하중을 구했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P하고 델타 값이었었는데 선형일 때는 이렇게 가는데 자굴하중을 구해봤더니 P3이란 자굴하중도 구할 수 있고 P4란 자굴하중도 구할 수 있더라. 이렇게. 그랬을 때 P라는 것에 항복에 도달하기 전에 P3에서 아작난다는 얘기죠. 그죠? 자굴 응력은 얼마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P3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죠? 12분의 BH 3승에서 BH 3승이 3의 3승이 돼버린 거예요. 왜 4의 3승이 안 됐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해해야죠, 이거? 문제 직접 풀어봐야 됩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고민을 해야지 자기한테 몸에 녹아 들어가가지고 자기한테 보약이 될 수가 있어요.
자, 문제가 계속 그런 문제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거의 봤을 때 한 번도 안 그러고 나옵니다. 공무원에도 거의 한 번도 안 그러고 나와요. 예. 근데 저는 공무원 별로 좋아하지는 않은데 여러분들 그 정도야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K값을 이런 값을 썼어요. 우리가 좀 전에 했듯이 0.7, 0.5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설계를 할 때는 양단 조건이 우리가 이걸 가정했을 뿐이지 고정 고정 뭐 힌지 뭐 자유단 이렇게 가정했을 뿐이지 실제 양단 조건은 우리가 가정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른 이펙트가 있다는 얘기죠. 다른 얘기를 하면 더 큰 힘을 견딜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조금 더 커지죠? 그죠? 그래서 설계에 사용되는 값은 0.5가 아니라 0.65, 0.7이 아니라 0.8, 요거보다 좀 더 큰 값을 사용하죠. K값을 더 크게 사용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0.5로 구한 자굴화 중에서 파괴가 안 생기고 그거보다 조금 더 견디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설계에서 사용되는 K값입니다. 유효 자굴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요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요건 세장비라 불러요. R분의 KR, KL. 그렇죠? 세장비. 요게 세장비가 크다는 얘기는 장주란 얘기고요. 요거는 단주란 얘기입니다. 장주일 경우는 우리가 지금까지 했을 경우로 오일러 하중, 자굴 하중에 의해서 파기가 발생해요. 예. 근데 단주일 경우는 항복 응력에 의해서 파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그 장주일 경우는 항복 응력 올라가기 전에 자굴 하중에 의해서 파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예. 그래서 요거는 이론적으로 구할 수 있고요. 탄성 자굴 영역이고 요런 경우는 굉장히 실험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요 곡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좌굴의 종류인데요. 좌굴이 발생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은 휨 좌굴을 얘기했습니다. 휘어서 파괴되는 좌굴. 설계 기준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공식이 나와 있어요. 예, 공식이 나와 있는데 R분의 KL을 가지고 설계식을 보라는 건 아니고 좀 전에 요 곡선이 설계식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성 자굴이냐 비탄성 자굴이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 기준에 KBC 건축 구조 기준 2016년도판 대한건축협회 학회에서 나온 거 07장 강구조죠. 에 나와서 휨자굴이란 단어를 썼어요. 압축 강도에서. 나중에 이건 알게 되게 되는데요. 휨자굴 응력에다가 단면적을 곱해주면은 휨에 견딜 수 있는 하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구하느냐라고 했을 때 FC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공식이죠. 자굴 하중, 자굴 응력 공식에다가 약간의 보정을 해줍니다. 실험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보정식들이 있어요. 우리는 근데 요식만 배웠죠. 예. R분의 파이 자승분의 L 자승분의 파이 자승 2R 람다 자승분의 파이 자승 2이라는 공식을 배웠죠. 자굴 응력. 그래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휨다는 것은 뭐냐면은 옆에서 하중이 가해질 때 이렇게 휘어서 파괴가 발생하는 거예요. 옆으로 휘어서. 이걸 휨자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자굴의 종류는 이렇게 휨자굴 외에도 FB라고 부르는데 플렉슈얼 버클링. 많은 사람들이 약자를 써요. 뭐 LTB, FB 이런 약자를 쓰게 되는데요. 이런 자굴 외에도 어떤 자굴이 발생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I 형광을 옆으로 놔뒀을 때 하면 자굴이 어떤 식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냐 충격이 가해질 때 얘가 옆으로 휘는 경우가 있어요. 돌아버리는 경우. 이렇게 단면이 비틀림이 발생해서 자굴이 휘어서 발생해요. 제자리에 있지만 비틀림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비틀림 자굴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횡자굴이라 부르고요. 그래서 LTB란 단어도 가끔씩 쓰게 됩니다. 사람들에서 횡자굴. 얘 단면이 이렇게 제자리에서 근데 휘지도 않아. 아무도 아니었는데 얘가 요 부재가 찌그러졌어. 단면에서. 이걸 국부자굴이라 불러요. 로컬 버클링. 그죠? 옆에서 휘는 거, 톨션, 돌아가는 거죠. 이걸 톨션, 비틀림 자굴이라 부르고요. 비틀린 데다가 휘는 것까지 같이 벌어주면은 휨 비틀림 자굴이라 부릅니다. 여러 가지 이름이 많아요. 예.
그 다음에 뭐 변형 자굴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응용역학이라든가 이런 재력학에서 배우는 것은 휨 자굴에 대해서만 돼요. 휨 자굴. 이러한 로컬 자굴은 뭐냐면 요 판이 얇을 때 여러분들 강부조공학 시간에 판이 콜라의 캔처럼 얇을 때는 이런 국부적인 자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전체적인 고동은 괜찮아. 근데 단면이 찌그러지고 있어요. 움푹 파질 수가 있다. 좀 전에 콜라캔을 봤는데 콜라캔이 버팅기고 있는데 움푹 그쪽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 그런 것들. 그래서 문제들이 계속 똑같은 문제가 반복됩니다. 그래서 반복되는데 뭐 이게 동일한 문제가 두 번 나왔는데 한번 봐볼까요? 마지막으로. 예, 문제가 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업하면서 제가 노트를 계속 업그레이딩을 이런 것들을 더 설명하면 좋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으면은 더 업그레이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최신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어, 링크가 잘 안 걸리네요. 안 걸려서 아이고 이것도 안 뜨네. 컴퓨터가 먹먹해졌는데요. 자, 원래 노트고요. 9급 시험 문제도 나오고요. 9급 시험 문제 뭐라고 하냐면은 어, 문제를 한번 봐볼까요? 아이쿠, 아이쿠. 지금 인터넷이 좀 느려가지고 그런 것 같긴 한데 마지막 문제로 9급 시험 문제 샘플로 풀어주고 레포트를 내겠습니다. 레포트는 LMS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볼까요? 2019년도에 나왔던 공무원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공무원은 어, 퇴직금이 없는 거 알죠? 예, 공무원은 일반 회사하고 다르게 퇴직금이 없습니다. 대신 연금이 있죠. 공무원 연금. 근데 공무원 연금이 일반 국민연금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공무원이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혼자 사는 데는 그냥 편한데 가족을 이루고 살기에는 조금 힘든데 너무 공무원들을 많이 쳐가지고 공무원 물론 많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2019년도고 다음과 같은 축하중을 받고 있는데요. 기둥 ABC에서 X방향이 구속이 돼 있다. 이렇게 구속이 돼 있는 경우에 에, 자굴하중을 구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이렇게 구속이 됐으면 변형 형상을 봐야 돼요. 변형 형상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변하겠죠. 여기는 변형이 안 발생하고 횡변형이 안 발생하고 이런 식으로 변형하겠어요. 근데 한 번 오가는 길이를 뭐라 그랬죠? L2라 그랬잖아요. 실질적인 길이는 L인데 여기서 L2는 한 번 꺾어진 거,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서 자기 자리로 돌아올 때까지 길이를 유효 길이라고 불렀잖아. 요거의 유효 길이는 0.5L. 요놈의 유효 길이는 여기서 시작해서 횡방향으로 못 움직이니까 시작이 여기죠? 요것도 횡방향으로 못 움직이니까 시작이 여기잖아. 그죠? 여기, 요 가운데 쪽도 횡방향으로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디를 가가지고 제자리로 돌아올 때까지의 길이, 요거는 요게 L2가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이해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 같은데, 지금 다시 한번 위로 가서 이 그림을 제가 설명을 조금 덜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자, 그림을 다시 보겠습니다. 교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얘가 유효 길이가 0.5L이란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뭐냐면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위에서는 아주 공 잡고 있기 때문에 못 움직이고 한 바퀴 돌아서 사인파처럼 되는데 걸리는 길이가 한 0.5L 정도 된다. 외우는데 여기도 시작을 하는데 시작은 여기서 못 움직이잖아요. 그죠? 예, 못 움직이니까 여기서 와서 대충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충격의 영향을 받는 데까지. 충격이 조금 벌어진 것은 충격에서 항복에 의해서 파괴가 될 수가 있어요. 제자리 돌아오는데 걸리는 거리가 0.7L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는 여기가 원점이잖아요.
원점인데 제자리를 안 돌아와. 아무리 봐도. 변형 형상이. 그러면 여기를 원점이라 보고 그림을 그려봤더니 제자리로 돌아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2L이더라. 네. 요거는 제자리 시작해서 제자리 돌아오는 게 그냥 L이더라. 만약에 가운데 힌지가 롤러가 더 있어요. 이렇게 롤러가 있다는 얘기는 아래 위로 옆으로 움직일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갔다가 제자리 돌아오는 게 이땐 제자리 돌아올 수뿐이 없잖아. 꽉 잡고 있으니까. 그죠? 다시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이펙티브 길이가 0.5L이란 얘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롤러가 두 개가 있다고 합시다. 이 지점은 못 움직이죠? 못 움직이잖아. 그지? 만약에 변형이 발생한다면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야지. 이때 유효 길이는 얼마예요? 3분의 L이다. 어려운가 보죠? 예, 예, 모르는 사람들 자꾸 그림을 그려가지고 감을 잡으면 됩니다. 예, 이것도 수식으로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0.7 이런 것들을 좀 전에 그 방정식으로 유도를 할 수가 있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그림으로 이 정도를 외워두면 좋지 않겠나? K값을 산정하는데. 자, 그리고 휨자굴이 있고요. 이렇게 예, 설계 공식이 있고 여기는 호리호리한 장주에 관한 공식, 단주에 관한 공식 봤고요. 자굴의 형태, 그다음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한 단계 더 했죠. 위의 놈만 보고 봤을 때 이건 단순보예요. 단순보의 반력을 구할 수 있죠. 이 반력이 이 기둥에 자굴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예, 반력을 구하는 거죠, 그죠? 먼저 반력을 구하고 따로따로 생각하는 거예요. 구조물 자체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 두 개에서 자굴 하중을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변형을 발생시키고 얘는 이렇게 변형 발생시키잖아요. 그죠? 이펙티브 랭스, 유효 길이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7급도 마찬가지입니다. 7급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문제가 나왔고요. 세 개 중에서 유효 자굴 하중의 크기가 비교하는 거죠. 뭐가 다 달라요? 이펙티브 랭스가 길이는 다르고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길이를 유효 자굴 길이로 바꿔가지고 L자승분의 파이자승 EI에 대입시켜주는 거죠. 구문 문제가 있고요. 예, 이건 트러스를 놨습니다. 트러스 문제를 풀고 나는데 트러스는 뭐죠? 충력만을 받을 수가 있다. 충력이란 것은 인장력과 압축력을 받을 수 있는데 압축력을 받는 경우에 이 부재가 압축을 받고 이 부재가 늘어나잖아요. 인장을 받잖아요. 그럼 이 부재는 양쪽에 힌지니까 부재가 우리는 가정할 때는 부재가 휘지 않는다라는 가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부재가 가늘고 후려해서 현실상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좌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재 AC가 좌굴이 발생하는 것을 체크하는 겁니다. 좌굴 발생할 때 먼저 좌굴이 발생하는지를 P를 구하고 난 다음에 좌굴 길이 힌지니까 똑같죠. 이런 문제. 예. 그래서 요거는 I 값이 서로 다르고요. 양쪽이 휘는 방향에 따라서 이 방향 같은 경우에 이렇게 휘니까 얘가 B가 되고 얘가 H가 되는 거예요. I 값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데 BH 3승에서 가로가 B고 세로가 H인데 요거는 여기에 B고 여기 H예요. 이렇게 휘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휜다고 보면은 요 놈이 B고 요 놈이 H예요. 그잖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강을 건너는데 판때기를 이렇게 올려놓았을 때랑 판때기를 이렇게 올려놨을 때는 사람이 탔을 때 양쪽에 탔을 때 뭐가 더 많이 쳐져요? 얘놈이 더 많이 쳐지죠? 얘놈은 조금만 쳐지지. 왜? 처짐이란 것은 델타란 것은 I 값하고 비례하니까. 요놈의 I 값은 요게 B, H고 요놈은 요게 B고 요게 H야.
이놈의 I 값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쉼에 대한 저항이 크다는 얘기예요. 쉬는 것에 대해서. 이게 I 값이 크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뭐 어려운 문제. 이건 몇 급 문제지? 7급 문제에서 조금 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나올 거예요. 이건 기술사 문제. 예. 기술사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단면을 씁니다. 단면을 쓰는데 단면이 클 경우는 서로 거기 현장에서 용접할 수가 있어요. 뭐 필렛 용접이라든가 용접해서 만들 수가 있고요. 단면이 작은 경우는 공장에서 아예 밀어가지고 롤드라고 합니다. 밀어가지고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너무 크다. 우리가 교량에서 쓰이는 대부분 건축에서는 롤드 섹션을 쓰고요. 교량에서는 이 단면이 크기 때문에 현장에서 용접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현장에서 만든다 해서 빌트 인이라고 하는 섹션을 쓰게 됩니다. 자구라정 공식 유도하는 거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술사를 준비한다 라고 하면은 봤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